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파스칼 4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직육면체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를 알려주는데 이 직육면체 부피를 구하래요. 그럼 이때 가로, 세로, 높이 다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6제곱근 8과 그리고 4제곱근 9와 거기에 지금 4제곱근 4 그리고 4제곱근 6을 곱하세요 라고 했어. 그럼 일단 여기서 8은요 2의 세제곱인데 이때 세제곱과 제곱근 약분하면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원래 루트 2라고 쓸 수 있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다 4제곱근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4제곱근으로 다시 바꿔주기 위해서 4제곱근, 그럼 여기는 제곱인 2의 제곱, 여기는 4제곱근 9니까 3의 제곱, 그리고 여기는 4제곱근 4니까 2의 제곱, 그리고 여긴 4제곱근 6은 2 곱하기 3 이렇게 갖다 쓰시면 되겠구나.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는 4제곱근으로 다 묶어 주었을 때 2의 제곱, 2의 제곱 2니까 여기는 2의 5제곱, 그리고 3의 제곱 3이니까 여기는 3의 세제곱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지. 근데 2의 5제곱은 2의 4제곱 곱하기 2라고 바꿔줄 수 있고, 그럼 4제곱근 2의 4제곱은 2라고 빠져나올 거며, 그러면 4제곱근 나머지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니까 여기는 54라고 쓰여지는 답을 찾으시면 되겠네. 그럼 이 답은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4번을 체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지금 얘 조건을 주었을 때 2의 x 플러스 y 제곱을 a, b로 나타내어라 라고 했어. 근데 이 문제는요, 그럼 지수의 x 플러스 y 제곱을 이걸 그대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나는 3x 마이너스 y와 x 마이너스 y 제곱 얘네를 좀 건드리고 싶은데, 그럼 이때 지금 첫 번째 주어져 있는 식에 3x 마이너스 y에 거기에 전체적으로 나는 p제곱을 양변에 같이 해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여기 있는 2의 x-y 제곱에는요, 난 여기에다가 같이 q제곱을 먼저 해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럼 이때 좌변에 이 지수끼리 곱해주면 되고 얘도 곱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럼 이때 p의 3x-y와 그리고 q의 x-y x-y 얘를 연산을 해서 지금 더하기라고 쓰는 거는 이따가 곱할 건데, 그때 이 결과물 x 플러스 y가 될 수 있는 p와 q의 값을 그냥 찾고 싶은 것 뿐이야. 그럼 이제 여기 상황에서 정리를 했었을 때 3px 마이너스 py 플러스 qx 마이너스 qy가, 그럼 이 정리를 x로 정리하면 얘는 3p 플러스 q의 x고 마이너스 p의 마이너스 q의 y요 이렇게 쓰여져 있는 식이 x 더하기 y라고 쓰여지니, 그럼 3p 플러스 q가 1이 되면 되겠죠. 3p 플러스 q가 1이 되는 거, 그리고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가 지금 또 1이 되는 이 둘을 연립방정식을 풀 겁니다. 그럼 얘랑 더해지니까 2p가 2요. 그럼 이때 p의 값이 1이요 이렇게 나올 거고, p의 값이 1이니까 q의 값을 계산하면 얘는 마이너스 2요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이 상황에서 뭐야? 얘랑 얘가 p가 1이고 q가 마이너스 2였을 때, 근데 여기 상태에서 내가 지금 얘네 둘을 더하기를 했다는 건 이 두 수를 곱해준 결과물이, 그러면 a의 p제곱과 b의 q제곱을 곱해준 결과물이 2의 x 플러스 y제곱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p가 지금 1이었고 q가 마이너스 2니까 그럼 이 식을 마무리 지어주면 b제곱분의 a라고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겠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b제곱분의 a라는 답을 찾아서 쓰시면 우리는 답을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3번 문제입니다.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ft는 2분의 1이래요. 그럼 여기에 지금 t를 대입한 거니까 a의 t제곱 거기에 플러스 a의 마이너스 t제곱분의 a의 t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t제곱, 이걸 계산한 값이 2분의 1이요 라는 조건을 알려준 거겠죠. 근데 이 조건을 갖고서 최종 FET의 값을 구하래. 그럼 FET라는 것도 표현을 하고 들어가니, 나는 지금 여기에 ET가 들어가면 되니까 A의 ET제곱 거기에 지금 플러스 A의 마이너스 ET제곱분의 지금 A의 ET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ET제곱 얘를 구하여라 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 이 식을 좀 정리했었을 때 이 식의 꼴에서 나는 여기 분자 분모에 a의 t제곱을 먼저 곱해줘서 식 정리를 하는 게 우리는 유형 중에 하나를 배웠던 거고, 그럼 이 식을 정리했었을 때 분모는 a의 2t제곱 플러스 1에 분자는 a의 2t제곱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2분의 1이니까 이 식을 정리하면 2a 2t제곱 마이너스 2가 지금 a의 2t제곱 플러스 1과 똑같고요. 그럼 결국 a의 2t제곱이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럼 이제 얘를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3 그리고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3분의 1로 대입, 그리고 3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3을 곱해주면 9 플러스 1분의 9 마이너스 1이요. 그럼 여기는 10분의 8, 즉 약분까지 해서 5분의 4다.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답은 나는 4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주어진 조건이 이렇게 둘이었을 때 x, y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어. 근데 이 x랑 y는 지수에 있잖아요. 근데 곱하다라는 건 거듭제곱이어야 되고, 그럼 이 문제에서 조건이 3 대신 2의 x제곱을 대입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3이라는 애 대신에 2의 x제곱이 대입되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결국은 이때 지수끼리 곱해주는 거니까 xy 제곱. 그럼 여기는 32, 2의 5제곱이니까 결국 xy의 값은 5예요.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 그럼 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2번 문제입니다. 지금 1이 아닌 세 양수 A, B, C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세요. 그러면서 로그 성질들 말하는 거겠죠. 그럼 1번에서는 지금 성질에서 밑변한 성질을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원래 밑변한 성질에서 로그 A에 B면 밑을 똑같은 걸로 갖다 씌워주라는 거니까 얘가 아니라 우리는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라고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1번이라고 이렇게 바로 체크해 주시고서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6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두 지수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직선 y는 3이랑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는데, 그때 a, b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했어. 그럼 이 길이를 구하려면 얘네의 좌표가 필요하죠. 근데 그 좌표에서 x좌표의 차이를 구하면 되는데, a점 좌표에 벌써 아는 거는 y좌표가 3이요. 그러면 이때 이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는 4의 x제곱이 3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x값을 구하면 되고, 그럼 얘는 로그 4의 3이요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b점의 좌표도 나는 지금 y좌표가 3이라는 걸 이용해서, 즉 2의 x제곱이 3이구나. 그럼 이때 x는 로그 2의 3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b점 x좌표에서 우리는 a의 x좌표를 빼주면 되니까 최종 구하라는 건 로그 2의 3 마이너스 로그 4의 3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고, 그럼 이때 로그의 더하기 빼기를 하려면 밑을 같게 만들어 주려다 보니 2의 제곱인데,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2의 3이라고 바꿔줄 수가 있겠네. 그리고 그 앞에 로그 2의 3이 있으니까 로그 2의 3, 로그 2의 3 똑같으니까 우리는 지금 1 마이너스 2분의 1을 계산해준, 즉 2분의 1에 거기에 로그 2의 3이요 라고 답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답을 체크해 주세요 라는 거니까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지수함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인데, 우린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에서 평행 이동 관계가 나오면 일단 식히고 보셔야 돼요. 식으로. 그럼 y는 3에 x축으로 a만큼 지어댔으니까 x-a 거기에 지금 플러스 2의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이 됐으니까 플러스 b까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이 평행이동을 하면 지금 로그 함수인 얘 그래프를 y는 x에 대칭 이동한 것과 일치한다 라고 했어. 그럼 이거는 결국은 둘의 역함수 관계인데, 그냥 우리는 지금 대칭 이동까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y는 지금 로그 3의 x-1 거기에 플러스 4 이거의 y는 x대칭, 즉 역함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럼 y는 x대칭이니까 x와 y를 바꿔서 쓴, 여기는 x, 여기는 y, 그리고 이거를 y는 하고 정리하시면 되겠구나. 그럼 플러스 4를 먼저 이항시켜주니 마이너스 x-4가 로그 3의 y-1이요. 그럼 이때 y-1은 이라고 쓰면 3의 x-4제곱이라고 쓰여질 거고, 그럼 y는
이라고 쓰면 3의 x-4제곱에 플러스 1 이렇게 쓰여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이 두 함수가 서로 같아요 라는 걸로 이야기를 하자는 소리겠구나. 그럼 이때 마이너스 a 얘가 마이너스 4와 같으면 되니까 a 값이 4요 이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2 플러스 b a 값이 1과 똑같아요 라고 쓰면 되는 거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결국 a 플러스 b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얘 답은 3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답을 체크하는 건 4번 얘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지금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라는데 얘네는 지금 거듭제곱으로 돼 있죠. 27은 x제곱은 3의 x의 세제곱이니까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돼 있다면 우리는 3의 x제곱을 어떤 p라고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려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그럼 이때 여기는 지금 p의 세제곱 마이너스 9의 x제곱은 3의 x의 제곱이라고 써지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p제곱은 이라고 쓰여질 겁니다. 플러스 1제곱은 앞으로 꺼내줘서 3 곱하기 3의 x제곱이라고 쓰여지니 여기는 3p여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럼 얘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다 좌변으로 넘겨준 건 는 0이요. 그럼 인수분해가 p의 p 마이너스 3의 p 플러스 1은 0이요 이렇게 나올 거고, 이때 p의 값은 0 또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우리가 치환을 했잖아. 근데 지수 얘를 치환했을 때 p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얘 제외, 얘 제외. 그럼 결국 p가 될 수 있는 건 3이고요. 최종적으로 p는 3의 x제곱이었으니까 3의 x제곱이 3이 되는 값을 구하라. 그럼 즉 x값은 우리가 구하려는 건 1이구나 라고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로그 함수인 얘 그래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어. 그럼 우리는 항상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라면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 건데, 이 그래프를 그리려다 보니까 진수가 지금 x제곱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진수가 x제곱이면 우리 진수 조건은 0보다 크면 되기 때문에 결국 얘는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즉 정의역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정의역이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그럼 저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우리가 원래 로그 성질에 의해서 이 2를 앞으로 꺼내주면 y는 2로그 2의 x라는 그래프를 원래 갖다 그리려고 생각을 하실 건데, 그럼 2로그 2의 x라는 그래프는 1,0을 지나가면서 이때 증가함수로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가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였고 제곱이라는 자체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 얘가 음수여도 되는 거니까 이쪽에서 반대로 대칭돼서 이렇게도 그려지는, 즉 여기는 대칭인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기억에서 보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당연히 맞는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니은 2로그 2의 x의 절대값. 그럼 이 문제도 지금 정의역이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얘도 이 그래프랑 동일한 형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디귿 임의의 실수 k. 그럼 어떤 실수든 그 k에 대해서 y는 ky 교점의 개수. 그럼 y는 ky 교점 개수는요, 이렇게 그려주면 교점 개수는 무조건 2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1개이다가 아니라 2개이다라고 써야하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답이 되는 건 기억과 니은만 답이 되니까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10번 문제입니다. 지금 정의역이 4분의 1부터 2까지 해서 정의된 로그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라고 있어. 근데 이 함수에서 보니까 로그 2분의 1의 전체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얘도 거듭제곱 형태죠. 그럼 거듭제곱의 형태에서는 우리는 치환을 통해서 문제를 풀자라고 했으니 로그 2분의 1의 x를 나는 p라고 치환을 한 상태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럼 얘를 p라고 치환한 함수는 y는 p제곱이라고 쓰여질 거고, 진수에 있는 제곱은 또 앞으로 꺼내지면 되니까 마이너스 2p 그리고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상태에서 치환을 하면 범위를 생각하다 보니 지금 정의역이
4분의 1부터 2까지라고 했으니까 얘에 대한 지금 치역이 존재할 거란 말이야. 근데 로그 2분의 1의 x는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었고,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p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2였을 때가 최소값이 되겠죠. 그럼 2를 대입한 마이너스 1부터 라고 바꿔주실 거고, 그리고 4분의 1이었을 때가 최대값이 될 거니, 그럼 4분의 1을 대입했을 때 2가 되는, 이 정의역에서 얘의 최대 최소를 찾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준대요. 그럼 이제 얘 그래프는 다시 2차 함수 그래프로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근데 축이 지금 현재 1이요 이렇게 될 거고,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마이너스 1이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얘와 2가 여기에 가까이 떨어져 있는 여기. 그럼 이때 이 상황에서 최대 최소를 찾으래. 그럼 결국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었을 때겠죠. 그러니까 p 대신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 되니까 1 플러스 2 마이너스 1로서 최대값은 2. 그럼 최소값은요. 지금 가장 낮은 건 1이었을 때가 가장 낮겠죠. 그러니까 이번엔 p 대신 1을 대입한 값으로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구나. 그럼 이때 최대랑 최소를 갖고서 더해주세요 라고 쓰니까 둘이 더한 값, 즉 최대 플러스 최소는 우리는 0이다. 이렇게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로그 방정식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x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있어. 근데 여기서도 지금 로그 3의 x의 거듭 제곱되어 있으니까 또다시 치환을 생각을 할 거고, 근데 이때 이 2는 진수에 있는 건 앞으로. 근데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그것도 앞으로. 그럼 이때 나는 로그 3의 x를 우리가 p라고 치환했을 때 저 방정식을 다시 쓰면 마이너스 2p라고 먼저 쓰여지고 플러스 p제곱은 0이요. 이 방정식을 풀러가면 소리겠죠. 그럼 인수분해가 p에 지금 마이너스 2 플러스 p가 되었으니, 그럼 얘를 풀어준 p값은 지금 0 또는 2가 될 거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p가 로그 3의 x니까 로그 3의 x가 0이 되는 거. 그럼 이때 x는 1이고 로그 3의 x가 2가 되려면 이때 얘는 3의 제곱이요. 이렇게 쓰여주시면 되겠죠. 그럼 그때 모든 실수 x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1 플러스 9로서 답은 10. 그래서 5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서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12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로그 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방정식 푸는 것과 다르게 부등식을 풀 때는 진수 조건과 및 조건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선 진수가 첫 번째 2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이 부등식도 먼저 풀어주시고요. 그럼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니까, 그럼 그래프가 지금 아래로 플록에서 1과 2, 0보다 큰 데는 여기. 그래서 첫 번째 진수 조건에서는 x가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커야 됩니다. 두 번째 진수는 여기서도 x-1이 진수야. 그럼 x-1이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x는 1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얘네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걸 먼저 수직선으로 표현하면 첫 번째 1보다는 작고 2보다는 크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두 번째 x가 1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 여기서 동시에 만족하는 건 일단 여기 부분이구나. 그래서 얘 진수 조건 찾아줬으면 그 다음 나머지 식을 풀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제 식을 풀다 보니 로그 2의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로그 2의 x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이때는 밑이 2 똑같으니까 진수끼리 크기 비교해주는 식으로 갖다 쓰면 되는데, 밑이 2면 1보다 크니까 증가라서 부동방향을 유지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지금 4x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3이 0보다 작아요.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때 여기는 1보다 크고 x가 3보다 작아요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그럼 이 만족한 해도 여기다 만족하면 1보다 크고 3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때 여기서 같이 만족하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여기가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건 2보다 크고 x가 3보다 작아요. 그럼 이걸 a, 얘를 b. 그러면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5.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3번 문제입니다.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2, 4분면에 있었을 때 3분의 세타가 동경이 지나지 않는 걸 구하라. 그럼 이때 우리는 일반각 표현으로서 각 세타를 나는 360 거기에 곱하기 어떤 n에 거기에 플러스 그냥 알파요 이렇게 쓸 건데 이때 여기서 얘가 2, 4분면에 존재한댔으니까 이 알파의 범위가 90보다는 커야 되고 180보다는 작아요 라는 조건으로 일단 쓰시면 되겠죠. 근데 거기서 나는 3분의 세타를 표현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3분의 세타를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120 곱하기 n에 거기에 플러스 3분의 알파요 이렇게 지금 쓰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나는 지금 3분의 알파의 범위로 얘를 다시 표현해주니 3으로 나눠주는 거가 될 거고 그럼 이때 여기는 30이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60이요 이렇게 지금 표현하시면 되겠구나. 그럼 이제 여기 상태에서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여기에 있는 이 n이라는 기본적인 표현은 회전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n 대신 숫자를 집어넣는데 처음에 n을 우리는 0부터 집어넣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리겠죠. 그럼 n에 0을 집어넣었을 때는 3분의 세타가 3분의 알파랑 똑같은 거고 그럼 결국은 3분의 알파는 2범이니까 결국 이때 3분의 세타는 30보다 크고 60보다 작아요 이렇게 쓰여있는 게 n이 0이었을 때의 표현이구나. 두 번째 n이 이번에는 1이었을 때를 대입을 하면 그럼 그때 3분의 세타는요 그러면 1이 들어가니까 120 플러스 3분의 알파가 되는 거고 그럼 이때 3분의 세타가 나타낼 수 있는 동경은요 그럼 이때 120이 더해지면 되는 거니까 150보다 크고 120이 더해지니까 180보다 작아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n이 2였을 때를 대입을 해주니 그럼 이번에는 3분의 세타가 240에 플러스 3분의 알파가 되는 거고 그럼 이때 3분의 세타가 또 나타낼 수 있는 게 240이 더해지니까 270보다 크고 240이 더해지니까 300보다 작을 거고 그리고 n이 3이었을 때도 대입을 해보면 이번엔 3분의 세타인데 얘가 360 플러스 3분의 알파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 360은 결국은 한 바퀴를 다 돈 여기에 0 플러스 얘랑 똑같은 개념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돌림으로 가서 나는 얘만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얘네가 나타내는 4분면을 다시 표현하면 여기는 1, 4분면에 있는 각이고 얘는 2, 4분면 그러면 이 각은 4, 4분면 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지나가는 것 1, 2, 4, 4분면은 지나가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지나가지 않는 4분면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지나가지 않는 건 3, 4분면 안 지나가서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길이가 20cm인 철사로 넓이가 최대인 부채꼴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그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대충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는데 이때 여기서 말하는 20은 지금 이 부채꼴의 둘레를 말한다고 표현할 수 있고 반지름의 길이를 지금 구하랬으니까 이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표현하면 여기도 부채꼴 반지름이니까 R이고 둘레가 20이랬으니까 이 부채꼴 호의 길이가 20-2R이요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다 표현을 해줬는데 거기서 넓이가 최대임이랬으니까 이걸 갖고 넓이 구하는 공식을 갖다 쓰면 그때는 반지름과 호의 길이 넓이를 구하는 식이 2분의 1의 R에 거기에 부채꼴 호 길이 20-2R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얘는 R에 10-R이라고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거의 최대가 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그래프가 절편이 0과 10이고 그래프가 위로 볼록한 상태에서 최대값은 축인 5에서 같겠죠. 그러니까 R이 5였을 때 최대를 가질 거며 이 문제가 구하라는 건 어차피 반지름 길이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반지름 길이는 결국 5다라고 바로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는요. 사인 플러스 코사인을 알려줬을 때 지금 예의 값을 구하세요. 그럼 이거는 곱셈공식 변형수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최종 S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을 구하라는 거는요. S 플러스 C의 전체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SC의 거기에 S 플러스
C 얘를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럼 이때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다 보니까 S 플러스 C는 지금 2분의 루트 3. 근데 그 2분의 루트 3을 세제곱해 주니까 그럼 여기는 지금 8분의 3 루트 3이라고 일단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3 곱하기, 근데 여기서 필요한 건 SC, 얘가 필요하겠지. 근데 이걸 찾기 위해서 다시 우리는 이 조건을 갖고서 풀었었을 때 SC를 구하려면 양변을 제곱해주는 형태로서 계산을 하자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얘를 제곱을 해주면 S제곱 플러스 2SC에 거기에 플러스 C제곱이 지금 얘는 4분의 3인데 이때 얘를 이용한 이유가 우리가 사인제곱 플러스 코사인제곱이 1이라는 내용을 이용해서 1 플러스 2SC가 4분의 3이요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었고, 그럼 결국 여기는 2SC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요. 그럼 이때 SC는 마이너스 8분의 1이요 라는 걸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얘 대신 마이너스 8분의 1 대입되고 거기에 곱하기 2분의 루트 3을 대입하세요. 그럼 얘는 지금 8분의 3 루트 3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만 되니까 플러스 여기는 16분의 3 루트 3이요 이렇게 쓰여질 거고, 그럼 통분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16분의, 그럼 여기는 6 루트 3 플러스 3 루트 3을 하세요. 그럼 얘는 16분의 9 루트 3이요 라고 답이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답을 마무리로 지으면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16번 문제입니다. 지금 얘의 값을 구하라는 건 이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주세요 라는 소린데, 지금 사인분의 코사인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코사인분의 사인이야. 그럼 이때 분수에서 그냥 더하기 빼기 하자니까 통분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분을 해주면 이때 S에 1 마이너스 C라고 바꿔주실 거고요. 그러면 여기는 1 마이너스 C를 곱해주니까 C 마이너스 C제곱, 그리고 여기는 사인을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S제곱 이렇게 갖다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시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은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1이요 라고 바꿔주면 여기는 결국 S의 1 마이너스 C분의 지금 C 마이너스 1이요. 그럼 이때 얘네 둘은 역수 마이너스를 곱해준 거니까 약분을 했다고 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남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에 최종적인 답은 사인 세타분의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1이요 라는 답을 찾아라 라는 거니까 이 답을 간단하게 한 건 1번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함수식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았을 때 A, B, C, D를 구하세요 라고 있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볼 거는 지금 최대값이랑 최소값. 그럼 그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에 딱 중간에 있는 게 새로운 X축이다라는 선생님은 말을 붙여줬어. 아, 여기가 새로운 X축. 그럼 이때 얘랑 얘랑의 딱 중간, 평균값을 말하는 거니까 2가 되는 거고. 그럼 그 2는 결국 D의 값이 새로운 X축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는 증폭 관계를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3 떨어져 있어. 근데 A가 양수라 했으니까 증폭이 3이라면 A 값은 3 이렇게도 챙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형태에서 이제 B와 C를 보고 싶은데 일단 이 B는 주기에 대해서 말을 했어. 그럼 얘에서 주기를 보고 싶다 보니 얘 그래프를 한 주기로 끊으면 얘 그래프가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왔다가 거기 상태에서 얘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까지가 한 주기가 될 건데, 그럼 딱 여기까지는 주기의 절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얘가 주기의 반. 그럼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면 3분의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빼주는 거고, 그러면 3분의 2파이가 6분의 4파이니까 6분의 3파이. 즉 2분의 1파이가 주기의 반이면 얘는 주기가 파이였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 B를 갖고 주기를 구하니까 B분의 2파이가 되는 거고, 결국 B의 값은 2가 돼야 된다라는 것도 알죠. 그래서 나는 또 B가 2라는 것까지 찾아놓고서 들어갔어요. 그럼 마지막 저 C의 값은 어떻게 찾으라고 했냐? 지나가는 점을 그냥 대입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분의 5파이, 5를 대입할 건데 이때 함수식이 Y는 3 사인 거기에 2x 플러스 C 거기에 플러스 2라고까지 찾은 여기 식에다가 지금 Y좌표엔 5, X좌표에는 6분의 파이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자고요. 그럼 이때 여기는 지금 5는 3 사인
3분의 파이 플러스 c 더하기 2가 될 거고, 그러면 이때 사인 3분의 파이 플러스 c가 우리는 지금 1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얘가 1이 되려면 3분의 사인 2분의 파이가 1이 되니까 3분의 파이 플러스 c가 2분의 파이가 되는 값을 구해줘도 되겠구나. 그럼 이때 c는 6분의 파이요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그래서 6분의 파이가 이 범위 내에 있으니까 c는 얘가 맞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최종 다 구한 걸 보면 a값 3, b값 2, c값은 6분의 파이, 그리고 d의 값은 2. 그런데 이걸 다 곱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얘를 곱한 값은 2파이어 라고 나올 거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파이로 나눠줬으니 이걸 파이로 나눠주신다면 우리가 원하는 답은 2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겠지. 그래서 1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주기함수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절대값이 이어져 있는 그래프들을 원래 주기함수가 아닌 것은 이라고 외웠을 때는 답을 3번을 체크하시면 되는데, 이때 이 3번 자체 그래프를 그리는 걸 좀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x의 절대값이 되어 있었을 때, 그때는 지금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원래 그래프를 갖고서 sin x라는 그래프를 갖다 먼저 x축 오른쪽에다 갖다 그림을 그리니 얘 그래프는 이렇게 형태로서 그래프가 그려지실 건데, 그때 거기 상태에서 여기에 절대값이 되어 있었을 때는 왼쪽에 대칭을 해서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 그래프는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갖다 그려지겠구나. 그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었을 때 이 그래프를 한없이 늘려봐도 이렇게 두 번 올라와 있는 이 그래프의 상황은 존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주기함수가 되질 못해요 라고 해서 답은 3번을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함수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어떻게 그렸는지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답은 그냥 3번이라고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x의 범위가 0 이상 2파이보다 작았을 때 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 라고 있어. 그럼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인을 거듭 제곱을 해줘서 문제를 풀어줬잖아. 그럼 이때 사인을 s라고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면 2s제곱 플러스 3s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얘 2차 부등식처럼 먼저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인수분해가 2, 1, 그리고 1, 2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 2차 함수 그래프는 마이너스 2와 그리고 2분의 1 이렇게 되었는데 0보다 크거나 같았으니까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sin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지금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찾으세요. 이렇게까지 먼저 표현을 한 거야. 근데 우리가 사인이라는 그래프 자체는 항상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이 1이기 때문에 얘는 존재하지 않을 거고, 그럼 결국 얘만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 그래프를 이제 sin x라는 그래프를 갖다 표현을 하다 보니 이렇게 그려져 있는 형태에서 지금 0은 포함을 안 됐고 2파이는 포함하지 않아. 근데 여기서 2분의 1 보다 크거나 같았으니까 여기 쪽의 범위를 찾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눈끝만 찾아주면 되니 sin x가 2분의 1이 되는 건 지금 6분의 파이였고, 그럼 여기선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하니까 6분의 5파이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 우리가 구하는 답은 6분의 5파이, 6분의 파이 이상, 거기에 지금 6분의 5파이 이하여 라고 구할 건데, 거기서 얘가 지금 알파, 얘가 베타가 되었어. 근데 문제에서 구하란 건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세요. 그럼 얘는 6분의 4파이, 즉 약분을 해서 3분의 2파이라는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답은 우리가 2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는요, 두 집합이 있습니다. 그때 A교 집합 B의 원소 개수를 구하세요 보겠어. 근데 여기서 내가 이 집합을 해석했을 때 A의 원소는 순서쌍으로 되어 있으니 이거는 지금 점좌표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떤 점좌표인지, 즉 어떤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인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로그로 일단 쓰여져 있죠. 그럼 제일 첫 번째는 진수 조건 때문에 x-1이 0보다 커야 돼요. 즉 x가 1보다 커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y-1도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y가 지금 1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x가 1보다 크고 y도 1보다 크면서 이때 로그 성질에 의해서 이 식을 좀 정리를 해주면 로그의 합은 곱하기로 바뀌어지니까 x-1 곱하기 y-1은 지금 0이요 라고 쓰여지고,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가 0이 되려면 얘는 로그 1과 동일할 거니 진수 x-1 곱하기 y-1은 1입니다. 그럼 이때 y-1은 x-1분의 1이 되고, 그럼 y는 x-1분의 1 플러스 1이겠죠. 그럼 이야기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얘 그래프 위의 점을 A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때 이 범위 내에 있는 그래프를 찾으래요.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 내가 지금 A라는 그래프를 먼저 표현을 하면 분수함수 그래프를 그리니까 점근선이 X는 1 그리고 Y는 1이라는 점근선을 갖고서 지금 여기서 얘가 양수이니 즉 1, 3, 4분면 쪽으로 그래프를 원래 갖다 그리셔야 되는데 거기서 x가 1, y가 1보다 큰 됐으니까 이 부분의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얘를 a라고 표현하겠구나 이렇게까지. 그럼 이제 b도 어떤 점좌표인데 그 점은 즉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그럼 이 직선은 y는 하고 썼더니 2x 플러스 1. 그럼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말하겠죠. 그럼 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찾았을 때 얘는 지금 1, 좌표를 집으면 3이라는 점을 대충 지나가니까 1,3 여기. 그럼 이 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2짜리인 직선으로 그려지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갖다 그려지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렸을 때 교점이 결국은 얘랑 얘랑을 같이 만족하는 거니까 만족하는 교점은 여기에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원소 교집합의 개수는 한 개예요. 이렇게 답을 말해주는 게 20번 문제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21번 문제입니다. 함수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역함수 구할 때는 x랑 y랑 바꿔주죠. 그럼 이때 x는 2분의 2의 y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y제곱이라고 쓸 거고, 근데 이 식을 이제 y는 하고 나타내셔야 돼. 그럼 양변에 2를 먼저 곱해주는 2x가 2의 y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y제곱이요 이렇게 되는데 이때 y는 하고 나타내고 싶다 보니 이 y제곱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지수방정식을 풀 거고, 이때 이 지수방정식을 풀 때 양변에 나는 2의 y제곱을 곱할 겁니다. 양변에 2의 y제곱을 곱해주자라고 했어요. 그럼 얘를 곱해주니까 여기는 2x 곱하기 2의 y제곱이라고 쓰여지고요. 그럼 여기는 2의 y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는 1이요 이렇게 쓰여지겠죠. 그럼 지수의 거듭제곱으로 되어 있는 방정식이니까 치환을 통해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2의 y제곱을 나는 a라고 먼저 치환하고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그때 여기 상황에서 이 식은 지금 2xa 그럼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1. 그럼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생각하다 보니 마이너스 2xa 거기에 마이너스 1은 0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a에 대한 2차 방정식 근을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가 안 되니 근의 공식으로 구할 거고, 그럼 이때 a는 지금 x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될 거고 얘 제곱인 x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1이요 이렇게 지금 먼저 갖다 쓰여지면 되겠죠. 그럼 이때 a가 우리는 다시 돌려놓으면 2의 y제곱이었으니까 얘가 2의 y제곱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지수식에서는 항상 0보다 컸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얘는 마이너스였으면 x보다 루트 x제곱 플러스 1이 크니까 안 돼서 플러스라고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 최종 우리는 얘를 y는 하고 쓰고 싶다 보니 로그의 정의에서 y는 로그 2에 x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y는 하고 정리가 된 역함수의 표현식이 되었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2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지수방정식으로 되어 있는 얘가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가질 때 k값의 범위를 구하세요라고 했어. 근데 이 지수방정식에선 2의 거듭제곱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k는 0. 그럼 우리는 원래 얘의 근을 구하려면 치환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니 2의 x제곱을 p라고 치환한 상태로 다시 한번 갖다 쓰면 얘는
P제곱 마이너스 2P 플러스 K는 0이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에서 내가 지금 K 때문에 근을 못 구하죠. 그래서 다시 상황을 천천히 하나씩 보시면 얘 방정식의 근, 즉 X 값에 대해서 말을 했었을 때 그 근은 나는 알파와 하나는 베타라고 놓을 거야. 근데 그 근에 대해서 설명해 준 내용이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가져야 된대. 그럼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다. 이렇게 먼저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때 거기서 다시 조건을 보면 나는 얘를 치환했는데 얘는 P에 대한 방정식이고 그럼 치환했었을 때 얘의 근은 하나는 2의 알파 제곱 하나는 2의 베타 제곱이요. 이렇게 돼요. 근데 거기 상황에서 뭐냐? 그럼 나는 지금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이 얘 범위에 의해서 표현을 하다 보면 2의 알파 제곱은 2의 0제곱인 1보다 작아야 되고 2의 베타 제곱은 1보다 커야 됩니다. 이 조건 하나와 그리고 치환을 했었을 때 얘의 값은 항상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0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2차 방정식 얘의 근이 두 근 사이에 1이 존재를 하며 그리고 한 근은 0보다 커요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즉 근의 위치 상황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 0과 1 사이에 한 근이 존재를 해야 되고 그리고 1보다 큰 한 근이 존재를 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걸로 문제를 풀자고. 그럼 근의 위치에 대해서 판별식 그리고 축 그리고 경계값 세 가지로 확인해야 되는데 두 근 사이에 뭔가가 존재한다라는 질문은 판별식 확인 안 하고 축은 위치를 몰라서 확인 안 하니 경계값 이것만 확인하면 되겠지. 그럼 경계값은 0이었었을 때 경계값. 그럼 P가 0이 들어갔었을 때 K가 되는데 P가 0이었을 땐 K가 되는데 그 K 값이 0보다 위에 있으니까 0보다 커야 돼요 라는 조건과 그리고 1이 들어갔었을 때 그럼 1이 들어간 1 마이너스 2 플러스 K 근데 그 값은 지금 0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0보다 작아요. 그럼 얘를 풀어준 건 K가 1보다 작아요 라고 되니까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최종 답은 0보다 크고 K가 1보다 작아요 라고 쓰여지는 이 답을 22번의 답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23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y는 3x 위의 점에서 3, 4분면 위에 있는 점을 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 할 때 여기까지만 보면 결국 나는 시초선은 얘를 놓고인데 이때 이만큼의 각을 세타라고 지금 표현을 해줬다고요. 그때 얘네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어. 근데 우리가 삼각함수를 배우면서 들어가는 게 1차 함수에서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항상 탄젠트의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값과 똑같다라는 걸 배웠어. 그래서 탄젠트 세타 값이 우리는 바로 기울기인 3이다라는 걸 알고 그리고 저 그림 상황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 이때 이 세타가 3, 4분면 각이요 라는 걸 알고 있겠죠. 그럼 여기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삼각형을 이용을 해서 사인 세타의 값과 코사인 세타의 값을 먼저 도출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가 3을 했으니까 1, 3 그럼 여기는 루트 10 이렇게 쓰면 되니까 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3 코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1 근데 얘가 3, 4분면이니까 사인과 코사인은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럼 문제에서 최종 구하라는 건 루트 10에 사인 플러스 코사인에 거기에 플러스 탄젠트를 한 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하면 루트 10에 사인과 코사인을 더하래.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4가 될 거고 거기에 플러스 탄젠트 값은 3이요 이렇게 쓰여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4 플러스 3으로써 최종 구하라는 답은 마이너스 1이라고 답이 나오시면 되겠네요. 24번 문제입니다. x가 0 이상 2파이보다 작았을 때 삼각 방정식 얘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했어.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는 그래프를 먼저 갖다 그리다 보니 지금 0에서부터 2파이는 포함하지 않는 얘까지 사인 그래프가 먼저 갖다 그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 얘가 지금 4분의 3과 만나는 교점을 근으로 생각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두 근이 있을 건데 그 두 근의 합을 구하랬잖아.
근데 우리가 4분의 3은 특수각이 아니니까 임의적으로 얘를 알파라고 두는다면 그때 여기서 파이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때 얘네 둘을 합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합은 파이예요.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오늘은 파스칼 4회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모르는 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